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혈관 질환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이름이 다리핏이잖아요. 다리핏 이제 클리닉을 운영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특히나 이게 예전에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방문했다 하면 제가 이제 클리닉을 오픈한 뒤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보통 한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대다수에 오시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리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다리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 라는 증상들을 대부분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뭐 보통은 오셔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검사들을 대부분 해보면요, 실제로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정말 다리가 불편해서 오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검사를 하면요, 열에 한 8명 정도는 다리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정말 많아졌고, 근래에는 이런 다리 질환, 다리 혈관 질환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서론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젊은 환자분들을 이제 다리 혈관의 부분,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리 붓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상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지금 앞에 PD님이 촬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PD님도 실질적으로 여자분이시고 사실 2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 다리가 좀 무겁고 항상 불편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보통의 분들이 다리가 무겁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원래 그런 거다. 체질상 그런 거다.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좀 무리를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쉬면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PD님도 이상이 있었어요. 이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술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이상이 있으면 시술이든 어떤 치료를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사실 약간의 간극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치료하는 입장의 환자, 그리고 치료하는 입장의 의사와 치료를 받는 그 환자 간의 간극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디님, 제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검색도 많이 해봤죠? 엄청 많이 해봤죠. 어땠죠? 일단 이게 재발 확률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할증명료는. 네네.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어차피 재발을 할 건데 네. 젊은 나이에 이거 네, 해야 되냐? 해야 되나? 네. 그런 걱정이 좀 컸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비용 문제. 비용 문제. 비용이 그 시술별로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렇죠. 시술 차이가 많죠. 네네. 그래서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좀 제일 걱정되긴 그렇죠. 해요. 아마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재발을 한다는데 이거 진짜 시술해야 되냐? 두 번째는 비용이 진짜 가지각색이고 시술에 따라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시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큰 수술 같은데 이거를 내가 진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우연히 이제 막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지 정맥류 치료를 하는지를 모르고 제 와이프가 하지 정맥류과에서 시술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왜 받으세요? 그냥 마사지 받으면서 지켜보세요. 어차피 시술해도 재발한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재발률을 설명을 할 때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술한 혈관 자체에서 재발한다, 이제 저희가 재개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시술한 부분이 재개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 1%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정말 본인들은 재개통률 0%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센터도 있을 만큼 그렇게 재개통할 확률은 드물어요. 드문데
저희가 이제 재발한다 할 때 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발 확률은 그러니까 다른 혈관, 주변에 있는 다른 혈관이나 그 혈관이랑 연결된, 우리가 시술을 한 혈관이랑 연결된 혈관에서 재발할 확률은 사실 꽤 있는 부분이 있죠. 뭐 데이터에 따라, 센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5%에서 한 60%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발률이 적진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재발률, 단독적으로 그 재발률 때문에 시술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재발률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차피 시술을 하니까 너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인체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초기에 시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만큼 재발할 확률도 적고 우리 몸에 사실 구조적인 변화가 덜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